네,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22학년도 수능기하 2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문제는 좌표 평면에서 선분 O의 길이가 루트 2, 선분 OB 길이가 2루트 2, 코사인 AO B의 값이 4분의 1인 평행사변형이 주어져 있고요. 그랬을 때 전피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가조건부터 갈게요. 가조건은 OP 벡터라는 것은 SOA 벡터 더하기 TOB 벡터의 합으로 구성되면서 S의 범위가 0부터 1, T의 범위가 0부터 1이다. 자, 일단 이거부터 볼까요? 자, 요게 나타내는 P가 도대체 뭔지부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학생들이 좀 해석할 때 선생님 처음에 괜찮은데 일단은 여기에서 t 값을 예를 들어 0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t를 0이라 그러면 이게 0이고요. 그럼 s는 0부터 1까지가 되겠죠. 그럼 요거 없다라고 생각하고 s가 0부터 1이라는 것은 s가 0을 집어넣으면 OP의 종점이 원점이 되는 거고 1이 되면은 여기가 OA가 되니까 여기까지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S가 0부터 1이라는 것은 결국에 0부터 1의 배수죠. 0부터 1까지의 모든 값들의 배수가 OP 벡터로 표현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선분이다라는 정도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마 여기 충분히 우리 학생들이 잘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 tn은 값을 0부터 1까지 집어넣어서 이 벡터를 뭐 하겠다? 더하겠다라는 개념이에요. 뭐라고요? 얘를 더하겠다. 그럼 우리는 여기 이런 벡터들의 모임은 요 선분인데 벡터를 더한다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벡터의 더하기가 뭡니까? 벡터의 더하기는 평행 이동이다라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간단해 볼게요. 선생님 여기다가 OA 벡터라는 게 있고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 OB 벡터라는 값은 요 정도를 줄게요. 그러면 우리가 OA랑 OB 벡터를 더했다라고 했을 때 그냥 결국에는 원래가 요 벡터의 요 종점이 보이시죠? 요 종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OB 벡터를 더함으로써 우리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을 보통 그려주죠.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해당하는 요쪽으로 갔다. 요게 OA 벡터 더하기 OB 벡터가 되는 겁니다. 요 개념은 결국에는 요 A라는 점을 삼각형의 법칙으로 생각해주면 요만큼 뭐 한 거예요? 얘를 더해준 거다. 즉 요만큼 평행 이동한 점이 되는 겁니다. 보시나요? A라는 점이 요 벡터에서 여기까지 이동했다가 되는 겁니다. 즉 그 벡터를 더하면 그만큼 평행 이동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선생님 요 점만 옮겼지만 지금은 뭘 옮길 거라고요? 요 선분들을 다 옮길 겁니다. 어떻게 해요? t를 0부터 1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t가 0이면은 그냥 요것만 되겠고 예를 들어 t를 2분의 1이라고 볼까요? 그럼 2분의 1 OB 벡터라는 것은 여기의 절반이니까 요렇게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얘를 요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전부 다 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요렇게 오겠죠? 선분이 이런 식으로 온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가 뭐 3분의 1이라 그러면 여기에 총 3분의 1만큼의 요 방향만큼 얘를 평행 이동했으니까 여기 오는 겁니다. 이렇게 선분으로. 그러면 결국에는 t라는 값은 0부터 1까지의 모든 값들이 되니까 여기서 조금씩 가서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조금씩 가서 평행 이동하며 결국에는 얘를 전부 다 요 선분으로 뭐 한다? 채운다라고 생각해서 이 평행사변형을 전부 다 채우는 것이 뭐가 되겠다? OP 벡터가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은 1이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선분들을 더했다. 그래서 얘가 평행사변형의 내부 그리고 여기 끝점들까지 해서 평행사변형의 끝점들 포함하는 전체가 OP 벡터가 된다. 그래서 이게 평행사변형이 된다라고 아셔야 돼요. 요거는 보통 일반적인 문제에서도 워낙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뭐 여기까지는 충분히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일단은 OP 벡터는 어디에 있다? 요 평행사변형 내부에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계속 가볼까요? 뭐랑? OP 벡터랑 OB 벡터의 내적. 자, OP랑 OB를 내적할 거예요. OB는 여기 있고요. P라는 건 이제 결국에 요 평행사변이니까 아무데나 딱 찍었을 때 두 개의 내적 더하기. 그 다음에 BP. 그리고 BC죠. BP는 얘고요. BC는 뭐예요? 이렇게 되겠네요. 이 내적의 합이 뭐가 된다고요? 2가 된다라 놨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내적이란 걸 구할 때 가장 기본은 시점을 맞춰줘야지만 내적을 구하기 쉬워요. 그랬을 때 여기는 O로 서로 맞고 이게 B가 맞으니까 이거 괜찮나요?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전부 다 시점 하나로 통일해야지가 좋은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중에서 BC 벡터라는 걸 보면 이 BC 벡터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평행사변형이니까 OA랑 벡터랑 같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저쪽에 지금 나 조건에 썼을 때 왼쪽을 전부 다의 시점을 O로 바꿨으니까 이걸 해석하기가 간단하지만 요 오른쪽이 둘 다 시점을 B로 맞춤으로써 이 문제의 지금 내적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BC 벡터라는 것을 평행 이동하면 누구랑 같다? OA랑 같다. 그러니까 우린 전부 다 시점을 O로 바꾸겠다는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O로 바꾸자. 그럼 얘를 우리가 빼기 벡터로 바꾸면 OP-OB가 될 거잖아요. OP-OB. 이렇게 시점을 전부 다 O로 통일합시다. 그래야지만 벡터의 내적을 계산하기 쉬운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OP, OB, OP, OA 보이시죠? 그럼 얘를 OP 벡터로 묶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남는 게 OB 더하기 OA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OB와 OA의 내적이 되겠다. 지금 우리가 P라는 것은 평행사변의 내부지만 그 내부 중에서 특별한 곳에 있는데 그 조건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 조건이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 뒤쪽 보이시죠? OB와 OA의 내적은 계산이 가능하죠. 왜요? 얘 길이 알고요. 두 벡터가 이루는 각 알잖아요. 그럼 벡터의 내적의 정의에 의해서 얘 길이 2루트 2, 요거 길이 루트 2, 두 개의 코사인 값 4분의 1이구나. 그럼 요거 계산하면 딱 얼마가 돼요? 그렇죠. 1이 되겠다.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를 이렇게 쭉 넘어가면 아, 얘가 얼마가 되겠다? 3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전히 우리가 이제 OP와 OB 더하기 OA의 내적을 할 건데 우리는 이 두 벡터의 합이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냐면 원래 두 벡터의 합이라는 것은 평행사변의 대각선이지만 그것보다는 이것을 하나의 벡터로 표현하기 위해서 두 개의 더하기 벡터 넣으면 중점 벡터를 이용해주면 훨씬 더 좀 간단하게 표현이 가능해요. 일반적으로 이걸 중점으로 쓰는 게 표현하기가 편한 거죠. 지금이야 OA랑 OB를 더하면 그대로 OC라고 쓸 수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인 문제를 풀 때는 기본 중점 벡터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얘를 2를 나눠주고요. 2를 좀 곱해주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OA와 OB의 중점 벡터를 이용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와 A, B에 뭐가 있겠다? 중점이 있겠고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두 대각선이 서로 2등분한다는 성질이 있으니까 여기가 라지 M이 딱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요게 중점 벡터라서 OM 벡터니까 이 OP와 그리고 OM 벡터의 내적이 3이 된다. 2를 나눠서 얼마가 되겠다? 2분의 3이 되는데 지금 누가 있겠다? P라는 놈이 있다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서 두 벡터의 내적이 2분의 3일 때 P는 어디에 있겠냐?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는 크기 코사인 세타를 할 거니까 일단은 OM의 길이를 조금 구해 주셔야 됩니다. OM의 길이는 당연히 우리가 OC 길이의 절반이 되겠죠? 그 OC 길이를 먼저 구할게요. OC 길이 구할까요? OC 길이. 그럼 얘는 요거 길이가 얼마라고요? 루트 2. 요거 길이 알죠? 요거 길이가 2루트 2다. 그러면 당연히 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게 각도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문제에서 지금 여기 각도를 알아요. 여기 각도를 지금 세타라고 한다면 각 AOB를 여기가 세타면 여기는 당연히 뭐다? 파이 빼기 세타죠? 이건 왜 그래? 당연히 평행사변형이니까 당연한 성질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엔 요 길이 한번 구해볼까요? OC 길이. 오른쪽 좀 갈게요. 그러면 OC 길이라는 것은 OC 길이의 제곱은 맞죠? 루트 2의 제곱 2 더하기 2루트 2의 제곱 8 마이너스 2배에다가 그리고 루트 2 그리고 2루트 2의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에다가 이쪽이 플러스가 되겠다. 코사인 세타가 얼마다? 4분의 1이 되는 거죠. 계산. 그러면 뒤에 거 계산해 보면 요게 지워지면서 2 여기다가 2를 더하면 얘가 12가 되겠고 그럼 OC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다? 2루트 3이다. 써볼까요? 그러면 여기 총 길이가 2루트 3이 되는 거야. 여기가 2루트 3. 2루트 3이구나. 그럼 OM의 길이는 당연히 그거의 절반이니까 얼마가 돼요?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따라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두 벡터 이제 내적이라는 것은 OP 벡터와 OP 벡터의 크기와 OP 벡터와 OM 벡터가 이루는 각을 우리가 알파라 그럴게요. 그럼 요거의 크기 루트 3과
그리고 코사인 알파가 항상 2분의 3이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알파라는 각은 뭐라고요? OM 벡터랑 OP 벡터가 이루는 각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OP라는 것은 결국에는 여기 평행사변형의 위의점인 거니까 실제로 그 각이라는 게 정확하게 알파가 얼마인지는 모른다. 우리는 결국에는 뭐만 알고 있다? 얘가 지금 2분의 3인데 요거 길이가 루트 3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P의 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벡터의 기하적 의미라는 걸 통해서 P의 위치를 잡아주셔야 돼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볼게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벡터를 내적한다라는 개념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아요. 선생님 여기가 A 벡터, 요거를 B 벡터, 여기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 벡터의 내적의 정의라는 것은 크기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아시죠 다들? 그런데 요 길이를 요걸 잘 보면 자 얘는 우리가 요것의 길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B 벡터 크기의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여기다가 우리가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 요 길이 보이시죠? 요 길이가 B 벡터 크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두 벡터의 내적이라는 것은 밑변에 대해서 원래 길이와 수선에 발 내린 길이의 곱을 우리는 두 벡터의 내적의 기하적 의미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봅시다. 그림으로 가면 그림에서 선생님이 지금 OP 벡터와 OM 벡터 내적이 3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여기 길이, P란 거 어디 보면 여기 길이에다가 됐어요? 여기다가 수선에 발을 내린 길이의 곱이 얼마가 돼야겠다? 2분의 3이 돼야겠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 여기서 여기 얘와 얘의 곱이 얼마가 되면 2분의 3이 됩니까?를 물어보는 거고 그럼 두 개를 곱하면 얼마가 돼야 돼요? 2분의 루트 3이 돼야 되지만 돼야 우리는 지금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3이 되는 거다. 2분의 루트 3은 뭐예요? 요 길이의 절반인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P라는 것은 이 평행사변형의 어딘가에 있는데 걔의 수선의 발은 요 루트 3의 딱 절반의 수선의 발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P라는 건 뭐다? 여기에 모한 직선에 요게 대해서 요렇게 모한 수직인 직선상에서 P가 있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다. 그런데 그럼 P라는 게 여기 어딘가에 뭔가 요 평행사변형에서 모양이 지저분하게 이런 데에 지금 떨어졌다라는 거죠. 요거 길이가 얼마가 될 때? 2분의 지금 루트 3인데 마음에 안 드시죠? 왜요? 이런 데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금 더 길이들을 조금 조사를 해보면 여기에 정확한 위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봅시다. 우리는 지금 요거 길이가 2루트 3을 구했죠. 그럼 요것도 한번 구해볼게요. 요거 길이. 됐어요? 요쪽 길이는 방금 여기가 루트 여기가 2루트 2에 이번에는 코사인 값 4분의 1로서 요거 길이를 구해보면 바로 구할게요. AB 길이의 제곱은 2 더하기 8 마이너스 2에 루트 2, 2루트 2에 그리고 4분의 1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또 지워지면서 10에서 얼마를 빼? 2를 뺀 거니까 얘가 8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요 길이가 2루트 2입니다. 2루트 2. 2루트 2. 뭐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까지 길이는 그거의 절반이니까 루트 2가 돼요. 자, 뭘 봐야 돼요? 요 삼각형을 봤더니 루트 3, 루트 2, 루트 2예요. 자, 무슨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에서 밑변에서 수직으로 당연히 들어올리면 우리는 이등변 삼각형에서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이 맞죠? 여기에 중간으로 딱 떨어지는 거잖아요. 즉, 이 그림은 다시 딱 보면 딱 지워서 보면 보세요. 여기 길이가 지금 원래가 하얀색으로 갈게요. 루트 2. 여기 루트 2였고 여기 루트 2. 그리고 요거 그릴게요. 다시. 그리고 요 대각선의 길이가 얼마였어요? 2루트 3이었죠? 2루트 3. 거기에 지금 중점이 있었고요. 요 중점이 요렇게 해서 여기 중점 루트 3. 그래서 여기 총 대각선의 길이가 2루트 2, 여기가 루트 2. 그럼 여기가 루트 3.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 그러면 실제로 아까 했던 수선의 발이 2분의 루트 3을 여기에 딱 중점에 여기서 수직으로 그었을 때 여기가 우리가 중간이 딱 되는 거죠.
그러면 근데 중요한 거 수선의 발 여기 떨어질 거니까 얘는 평행사변이니까 여기 위죠. 여기 위에 점들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다? P점이 되겠다. 이거 어떻게 했겠다? 루트 3과 수선의 발까지의 길이의 곱이 2분의 3이 되려면 여기가 딱 절반인 2분의 루트 3이 돼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수선의 발 위치가 정확하게 어떻게 떨어지냐? 요 길이들을 구해보면 루트 2등변 삼각형에서 여기서 수선의 발이 중점 떨어지니까 여기서의 수직이 이 점으로 떨어지겠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P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실제 우리 가조건, 나조건 해석한 거고요. 이제 우리는 나머지 조건을 읽고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다. 답 구합시다. 자, 문제 가볼게요. 문제는 이제 뭐라고요? 점 O를 중심으로 하고 점 A를 지나는 원 위를 움직이는 점 라지 X에 대하여. 자, 뭐라고요? 얘를 중심으로 하고 얘를 뭐하는? 지나는 원이에요. 여기에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나 봐요.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맞죠?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위에 X에 대하여 자, 3, 5P 벡터. 자, 지금 P라는 것은 뭐라고요? 여기에 있는 건데 여기다 전부 다 몇 배라고요? 3배라고요. 자, 그림 좀 다 지울게요. 어차피 이거 다 필요 없으니까 이쪽을 다 지우면 그럼 여기다가 3배라래요. 3배하는 거 어렵지 않죠? 이 문제 딱 구성 자체가 봅시다. 여기의 절반이 여기죠. 그럼 2배 한 게 여기죠. 그럼 3배 한 거는 또 여기의 절반. 그럼 여기 또 절반은 당연히 요 끝점을 연결했을 때 해당하는 요렇게 그으면 요게 딱 5P에다가 몇 배란 거고요? 3배라는 게 요게 3, 5P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우리가 P점을 하나를 잡았을 때 여기다가 3배한 요 종점을 P-라고 잡는다면 결국에는 요 3, 5P라는 것은 간단하게 우리가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5P-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OP-와 여기 위에 점 X, 여기 위에 점 X에 대하여 차벡터의 크기. 차벡터 크기 다시 이쁘게 써볼까요? X, P- 벡터의 크기. 자, 뭐라고요? 얘와 얘까지의 거리가 되겠다라는 거죠. 됐죠? 자, 뭘 구하라고? 얘 최대와 최소의 곱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얘와 얘랑 가장 먼데 어딥니까? 찾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P-와 여기까지 가장 먼 데는 P-가 여기에 와야겠죠. 보이세요? 여기 오고. 맞아요? 그 다음에 그때 지금 X가 어디 오면? 여기 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가장 먼가요? 더 먼 데가 있나요? 일단은 요거 길이는 당연히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3배가 되는 거니까 여기 길이가 지금 3배인 3루트 2에다가 여기 길이는 얼마니까 지금 아까 2루트 2였죠. 그러면 지금 요거 길이랑 요거 길이 요거가 더 기네요. 그러니까 결국 가장 먼 데는 P-가 여기 오고 X가 여기 와서 여기서부터 쭉 여기까지 거리가 가장 멀겠구나. 자, 그러면 최대값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최대값은 자, 여기 3루트 2에다가 요 반지름이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3루트 2 더하기 얼마? 루트 2가 가장 먼 거리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최소 거리는 어디입니까? 지금 원위를 움직이는 점과 여기까지 거리 중에 가장 최소값은 당연히 요 원과 직선까지 가장 가까운 점이죠. 자, 우리 원과 직선까지 가장 가까운 점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서 직선까지 최단 거리를 구해서 거기서 원의 반지름을 빼주는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해요? 여기서 지금 수직. 자, 여기서 직선의 수직은 여기가 아까 수직인데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대로 평행하게 갔으니까 여기가 수직인 거리가 되겠다. 여기다가 원에 뭘 빼야겠다? 반지름을 빼자. 반지름은 루트 2.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가 거리 쉽게 구할 수가 있나요? 당연하죠. 우리는 그대로 아까 3배를 했잖아요. 아까 여기가 얼마였는데요? 2분의 루트 3이었어요. 그럼 여기다가 몇 배? 3배 한 거니까 2분의 루트 3의 3배가 요 총 거리가 되겠고 우리는 여기다 얼마를 빼줘라? 반지름, 루트 2죠. 루트 2를 빼주면 얘가 딱 여기서부터 딱 여기까지 거리 요만큼이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 즉 얘가 최소가 되는 겁니다. 최소는 아까 구했던 2분의 루트 3에다가 3배 한 거에서 원의 반지름을 루트 2를
뺀 거가 되겠다. 됐죠? 자, 마지막. 얘와 얘를 뭐 하라고요? 곱하라고요. 그러면 4루트 2 곱하기 요거 계산하면 2분의 3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다. 자, 만날게요. 얘랑 얘랑 착착 만나면 6루트 6에다가 마이너스 얘랑 얘랑 만나서 빼기 8이 되겠구나. 됐죠? 자, 그래서 답은 6루트 6 마이너스 8이 되겠다. 자, 근데 문제에선 뭐라고 했냐면 얘가 A고요. 요 마팔이 B가 되는 거다. 그래서 문제는 얘를 제곱해서 더하래요. 따라서 답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36 더하기 64. 그래서 얼마다? 100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 됐죠? 자, 이 문제는 결국에는 P라는 종점의 위치를 찾는 게 가장 중요했던 문제입니다. 첫 번째 가조건에서 평행사변형의 위의점이고요. 나조건에서 벡터의 내적들을 시점을 맞춰주면서 P벡터의 위치를 찾을 때 기하적 의미를 통해서 결국 OM 길이의 절반에 맞죠? 수선의 발이 절반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나머지 변의 길이를 찾았고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P의 위치를 찾았을 겁니다. 실제로 아마 P의 위치까지만 찾았다면 나머지 우리가 3OP-5X 벡터의 차벡터의 크기라는 것은 3OP 벡터, OP 벡터의 3배 그래서 OP-라 벡터를 잡아서 P-와 X 벡터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에는 P 벡터의 위치 찾는 게 중요했던 문제입니다. 아셨죠? 자, 이 문제 꼭 다시 한번 더 풀어보시고요. 결국에 P의 위치 정확하게 잡는 거 연습하면 다른 문제들도 쉽게 풀 수가 있을 거예요. 됐죠? 그래서 만족함도 얼마? 100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